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주식 투자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냐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조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그리고 지난 9년간 여러분들과 수급 분석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누누이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수요를 일으키는, 즉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절충이 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으면 아무래도 경쟁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씩 높여야만이 내가 주식을 실제 거래를 통해서 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으면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한다면 좀 더 낮은 가격에 제시를 해야 사는 사람들이 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거래가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은 쪽에 있는 주식들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또 공급이 많은 주식들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주식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수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또 공급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의 주식이 오를까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은 그 수요와 공급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좀 희한합니다. 좀 희한해요. 사람들이 앞으로 이 종목을 살까 말까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주식 연구를 하는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뭘 보는 줄 압니까? 이거 보고 앉아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이 차트 있죠? 차트 보이죠? 이 거래량 보입니까? 이거 보고 앉아 있어요. 저거 보고 저기다가 막 이동 평균선도 꽂고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판단하더라 이 말이죠. 저거 보고 있다니까는. 저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연구하지 않고 이거 차트 보고 앉아 있다니까요. 이거 보고서
주식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차트 안 보고 기업 재무제표를 보죠. 우리 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걸 보고서 앞으로 이 종목이 떨어질지 오를지 뭐 물론 그런 걸 보고서 이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거 예상하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뉴스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 종목에 뭐 수요가 많을 것인지 적을 것인지 뭐 그런 걸 생각한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가장 직접적인 가격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어떤 연구 방법을 놔두고서 저 차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를 한 결과를 그냥 기록해 놓은 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과거 자료를 보고서 미래를 막 예상하고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뭐 될 것인지 궁금하다면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 어떤 사람이 팔고 이런 연구는 없고 그냥 차트만 보고 앉아 있고 또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앉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사라고 하니까 사죠. 남들이 사라고 하니까 사고 좀 우리가 뭐 카메라로 찍는다면 뭐 포커스가 맞지 않죠. 자,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수급 분석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차트 보고 하라고 놔둡시다.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뭐 그대로 계속 하시라고 놔두세요. 답답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잃어줘야 우리가 돈 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차트가 맞고 재무제표가 맞고 아니면 뉴스가 맞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십시오. 그런 분들이 좀 잃어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을 좀 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것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수급 분석표를 보게 되면 맨 위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기타 개, 기타 외인, 사모펀드, 국가지자체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으키는 주체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급 분석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첨단의 분석을 하면서 저런 투자 주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 뭐 좀 잘못된 거죠.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싶으면 저 사람들부터 먼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거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그 주식 투자로 돈 벌려고 해요. 저런 걸 모른다고 하면 저걸 모르기 때문에 차트 보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걸 모르기 때문에 재무제표 보고 앉아 있는 거고요. 저걸 모르기 때문에 뉴스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걸 아는데 왜 엄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저걸 바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주체들이 이렇게 이제 차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개괄이라서 간략하게만 살펴볼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기금이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투자, 국가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 보험투신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과거에 요거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이 숫자들은 억 원이거든. 단위가 억 원인데요.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거래했던 어떤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가 약 한 91조 정도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은 약 한 88조 정도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기금을 보면 연기금은 한 64조, 거의 한 65조 정도를 이제 지금 가장 최대로 많이 매수했고, 현재 들고 있는 수량도 그와 비슷합니다. 금액도 64, 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는 잘 나갈 때 한 35조 7천억 정도까지 최대 맥시멈을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32조 6천억 정도를 굴리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잘 나갈 때 한 33조 정도를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했고, 현재 약 한 20조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도 투신은 한때 잘 나갈 때 한 22조 정도, 24조 정도를 보유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뭡니까 1조 한 9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투신이 직접 운영하는 자금보다는 이제 투신은 ETF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이제 투신이 예전에 비해서 투자 방식이 바뀌면서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ETF까지 포함한다면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조를 최대한 보유했었는데 현재 한 16조 5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한때 잘 나갈 때는 한 13조 8천억 정도 보유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뭐 3조 2천억 정도밖에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그러면은 돈을 벌려면 물주가 누굽니까? 딱 봐도 그냥 나오죠. 외국인들이 물주잖아요. 또 그리고 외국인 다음으로 연기금이고, 자, 이 외국인들이 뭐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서 뭐 물론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좀 추세적인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돈 벌려면 외국인들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연기금에서 비중을 축소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계속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은 좀 추세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죠. 또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어떤 보험을 들 때 장기적인 어떤 계약을 통해서 들기 때문에 보험도 굉장히 추세적인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자, 외국인 연기금 보험을 빼고 나면 이 국가 지자체도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예전에 잘 나갈 때 35조, 현재 한 32조. 국가 지자체 쪽도 현재 한 20조 정도 들고서 뭐 시장의 단기 변동성으로 막 움직이니까 금융 투자와 국가 지자체의 영향력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의 큰 움직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외국인들이 장기 투자하고 연기금이 장기 투자하고 보험이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뭐 계속 돈이 들어온다 하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추세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 추세적인 하락을 할 거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 추세적인 상승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래도 상승의 기조가 크고 그 가운데 금융 투자와 국가 지자체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하락하는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금융투자나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파생상품 만기가 있고 또 그리고 1분기에 한 번씩 3개월마다 한 번씩 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청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이제 짧으면 한 달 단위로 조금 길면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출렁출렁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좀 이번에 청산하지 않고 다음 청산기일로 미루게 되면서 현재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뭐 6개월까지도 쭉 이렇게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잠시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봅시다. 자,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앞서 봤던 것과. 개인들이 큰 손이에요. 코스닥에서 이 개인들이 큰 손이고, 다음으로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지자체 이런 식인데, 잘 보세요. 일단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이 금융투자가 예전에 이제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가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도 현재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국가지자체가 1조 7천억, 현재 한 1조 2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자세히 보세요. 개인들이 잘 나갈 때 22조 정도 보유했고, 현재 한 20조가 넘는 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앞서 봤던 코스피 시장처럼 저 금융투자와 국가 지자체가 어떤 파생상품 만기 때마다 변동성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돈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파생상품 만기가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 할 수 있지만 코스닥은 파생상품 만기하고는 뭐별 상관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스닥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파생상품 만기 때마다 시장이 변동하는 것이 싫다면 차라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코스닥에서 이 개인을 압도하는 그 정도 돈을 투입한 세력들이 없잖아요. 외국인 고작해도 한 7조 8천억 예전에 가장 많이 투자했었고 현재 6조 2천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도 뭐 3조 정도인데 연기금은 뭐 크게 어떻게 뭐 계속 사는 쪽으로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세력은 아니지만은 일단 코스닥에서는 중요한 세력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 개인들을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압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금력으로 코스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이라든지 또 다른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그렇죠. 뭐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좋은 종목이 더 많아서 뭐 안 들어온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 자금, 돈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 이기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저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흔히 저 이야기하는 작전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작전, 뭐 테마주 매매한다 그러고 작전주 있죠. 이 코스닥에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는 개인들이 있는 반면에 앞서 봤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국가 지자체 뭐 이런 세력들이 워낙 막대한 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코스피에 가서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돈 가지고 게임이 안 되니까는요. 돈이 많아야 일단 그 종목을 쥐고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코스닥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와서 개인 투자자들하고 분류가 같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종목을 큰 돈을 놓고 막 쥐고 이래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 개인들 안에는 그런 작전 세력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20조 정도 되는 돈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코스피로 못 오는 거 아시겠죠? 또 그리고 그런 작전 세력들이 코스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끔씩 작전 세력들이 구속이 될 때 보면 정말로 작전 세력 혼자서 어떤 주가 조작을 하던가요? 아니죠. 기업 내부자가 있죠. 어떤 때는 뭐 대표이사하고 거래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자기가 어떤 흔들고자 하는 회사의 사람들, 어쨌든 내부자들을 동원해서 같이 함께 일하죠. 또 그리고 때로는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어제 누가 어떤 주식을 얼만큼 샀다고 이렇게 자료도 받아봤다고 하죠. 뉴스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검찰 조사에서 이래 이래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움직이는 작전 세력들이 기업 어떤 내부자 정보까지 다 매수를 해서 그냥 공시까지도 다 지배를 하면서 뭐 가지고 노니까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명색이 기관 투자자인데 정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초자반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무리 좋은 종목이 코스닥에 있다 하더라도 이 들어와서 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싶지만 이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업 내부자 돈 좀 지어주고 꼬셔서 정권회사도 좀 꼬시고 뭐 어디 좀 언론사도 좀 꼬시고 뭐 이상한 주식 사이비 전문가도 좀 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뭐 주가 가지고 노는데 그 끼가 하기에 좀 체면도 좀 그렇고 또 그런 불법을 하기도 그렇고 막 이래서 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코스닥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처음에는 뭐 코스닥 참 괜찮다 하고 있어 봤는데 있다 보니 이게 아니거든 시장이. 그래서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난 코스피 가겠어요 하고 그냥 코스피 쪽으로 온 거예요. 자, 코스닥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코스피하고 좀 많이 다르죠. 지금 제가 요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몇 분 앞으로 돌려보면 될 거니까는요. 좀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작전 세력들이 코스피를 못 가는지, 왜 코스피는 금융투자와 국가 지자체의 그 국가 지자체와 금융투자가 움직이는 돈이 크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또 그리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왜 이렇게 들어가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만 앞으로 또 돌려보면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 번 한번 읽어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자, 다음은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 시장의 투자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한국 시장에는 지금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매달 우리들에게 이제 제공해주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한국의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요,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147명이 신규 등록을 했다네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한 1월 말에 한 11,000명 정도 넘고요. 기관 투자자가 한 3만 4천 명 정도 되네요. 자, 개인도 많고 기관도 많죠. 여기서 조금 주의할 부분이 요 개인들이에요. 요 개인들. 우리 한때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 하면서 뭐 탈세범, 탈세 기업 잡는다고 할 때 검은머리 외국인이 많았던 적 있죠. 검은머리 외국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들이 한국에 와서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놔놓고. 물론 뭐 그런 게 있죠. 뭐 우리 한국인이면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아니면 캐나다로 이민 가서 거기서 학업을 마치고 다시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해서 있다 보니까 국적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우리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지 한국 놔두고 그냥 일본 가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가서 그냥 투자하겠어요? 한국 놔두고.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저 외국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불가피하게 이민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개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금어머리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재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돈 좀 있으신 분들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학교 보내가지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보다 보면 이제 재벌 자제분들이 작전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가끔 보이죠. 또 그 사람들도 외국에서 사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다 외국인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 개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물론 코스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 사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매수한다고 해서 그거 보고 막 따라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수급 분석하면서 아, 외국인들이 샀는데 코스닥 종목에서 샀는데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곤란합니다. 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아니면 1억씩, 2억씩 계속 사면서 외국인 사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비용 내가 돈을 해먹기 위한 비용 측면에서 그냥 외국인 이름을 가지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 하고 실제로는 개인들 쪽에 어떤 섞여 가지고 막 주가 막 들어 올리고 사람들 유인해 가지고 주가 떨어질 때도 그냥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다 팔아먹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 사는 돈 뭐예요? 그냥 비용. 돈 벌기 위한 비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수급 분석할 때 저 외국인들 진짜 외국인인지 머리만 새까만 그런 외국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아예 뭐 그런 종목 안 들어가면 되는데 하여튼 금융머리 외국인들 때문에 코스피 쪽은 상당히 좀 덜합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적별로 보면은 뭐 이렇게 일본, 미국 이렇게 했다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될 부분이요. 음, 여기 있어요. 자,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그리고 케이먼 제도, 버뮤다. 이 국가들 잘 보셔야 돼요. 이 국가들은 세금이 싼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인데 저런 쪽에서 이상하게 어, 들어오게 되면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냐면 어떤 기업에서 해외에 그냥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두고서 어디에 만드냐면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라부안, 또 그리고 케이맨제도, 버뮤다 이런 데다가 아일랜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아일랜드 빼고요. 저런 나라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개인이 아니고 기관, 어떤 회사 법인 투자자로 해서 한국에 있는 주식을 사는데 야, 저 친구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잘 사더라 이 말이지. 저 친구들만 사면 그 회사에 호재가 나고 막 올라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나가면 그 회사 주식 빵 떨어져요. 그래서 한때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예전에 조사 회피 지역에서 막 검찰 조사 들어가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네. 페이퍼 컴퍼니를. 그래서 어느 회사도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 심지어는 뭐 정부 출연 기관에서도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 뭐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우리는 똑똑한 스마트머니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아니면 회사에서 위장으로 외국의 회사는 떡 차려두고서 회사 내부 정보 이용해 가지고 그냥 그 헤쳐먹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저게 이제 수급 분석표 상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해져서 그때 뭐 상당수 좀 때려잡았겠지만은 뭐 정말로 다 소멸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까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좀 이렇게 투자자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한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 욕 많이 해도 미국이 없으면 우리 한국 시장 주식 막 떨어질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저 미국 사람 집에 가라 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로 집에 가면 우리 주식 시장 끝나요, 그냥. 미국 시장 사람들 우리 한국 주식 팔고 가면 그냥 우리 주식 끝납니다, 그냥. 내나 여러분이나 연기금이나 뭐 돈 다 잃어요, 그냥. 그리고 뭐 국민연금 들어가지고 노후 자금 받는 사람들 있죠. 빵꾸 날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한국 주식 팔고 가면 미국 사람들 한국 주식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자꾸 가라 하면 정말 삐끼 갈까 봐 저는 겁납니다. 좀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뭐 사회적 정치적인 거 모르겠고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여튼 미국 투자 자금은 좀 장기적으로 가는 자금이고요. 여기 보면 이 영국 있죠. 이게 참 좀 악랄합니다. 영국 이런 돈. 영국이나 유럽계에서 오는 돈들은 그렇게 장기적이지 못해요.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한 몇 달 들어왔다가 또 몇 달 나갔다가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돈이 영국이 아니고
유럽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일단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환율을 가지고 확인해야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조세 회피 지역에서 들어오는 돈들은 금어머리 외국일 가능성이 있고 한때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불렀지만 알고 보니까 내부자 거래인 경우가 제법 있더라 이 말이죠. 어쨌든 저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 종목의 주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우리는 볼 수 없다. 여기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물론 저 불법일 겁니다. 이런 그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근데 모르죠.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서 전화해서 야 이번에 저기 룩셈부르크에서 어느 회사 주식 샀다고 신고 들어왔더노? 어느 회사 들어왔더라. 와 고맙다 야 친구야. 진짜 니 참 정말 고맙다. 해서 그 주식 살 수도 있어요. 돈이 거짓말 안 하고 사람이 거짓말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정이죠, 심정. 자, 그리고 미국 쪽은 좀 장기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요.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 팔고 나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다 빵꾸 납니다. 그냥 망합니다. 깡통돼, 깡통. 깡통되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아마 저 돈 다 못 받을 거예요.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 전체 투자금의 한 20% 정도를 우리 주식시장에 넣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뭐 빵꾸 나버리면 끝나지 그냥. 안 그래요? 자,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 한번 살펴봅시다. 생각보다 좀 기네요. 자, 우리가 금융 투자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이 정권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이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국가라고 하면 이제 국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인데 뭐 국제기구, 기타 법인, 공공기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재 우정국에서 돈을 굴리는 우체국에서 돈 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어떤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저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적어도 나름 단기적인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매도가 나오면 좀 그 종목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금융투자나 국가지자체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매수를 할 때 매도가 나와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쪽에서 다시 매수할 때 들어가면 싸게 살 수 있죠. 물론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런 지점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실전에 들어가면 제가 이거 분석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개념만 조금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이렇게 해서 주 3에다가 뭐 이렇게 막 해놨어요. 해놨는데 좀 작습니다. 규모가 좀 작고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자사주매입하죠. 자사주매입도 기타 법인으로 잡히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은 한때 이제 뭐 순환출자라고 해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 지배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관계사, 계열사끼리 막 서로 막 주식을 막 사줬거든요. 아직도 뭐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호 회사, 그러니까 내하고 같은 계열사나 아니면 내하고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우호 관계를 맡고 있는 회사가 주식을 사더라도 뭐 기타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은 조금 장기적인 어떤 매매를 하는데 쟤들은 큰 도움 안 돼요. 어떤 주식을 올리고 내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투신, 요새 투신도 많이 죽었죠. ETF로 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때 또 오죽했으면 뭐 투신 ETF로 갔겠어요. 예전에 한때 뭐 바이코리아하고 펀드 열풍 불 때 투신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때 좀 잘해가지고 투신이 사람들 돈 많이 불려줬으면 사람들이 투신을 떠났겠습니까? 뭐 수수료 장사해먹고 우짜하다고 보니까 뭐 그래 된 거겠지. 하여튼 펀드 쪽으로 보면 망했어요. 예전에 비하면 망했습니다.
그 기타 금융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연기금은 우리가 잘 아는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각종 기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뭐 국민연금이 가장 크죠. 공무원연금도 적자고 군인연금도 적자 아닙니까? 적자죠. 사학연금은 돈은 조금 있는가 보는데 요즘 대학교가 워낙 학생들이 작아서 문 닫는 형편이 되니까 머지않아 또 거기도 적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튼 이제 국민연금이 제일 큽니다. 그나마 이제 추세적인 매매를 하고 있고 아직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젠가 이제 저 국민연금이 국민들한테 이제 받은 돈 내줘야 되니까 주식시장 매도하기 시작하면 아마 추세적인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참 주식시장 재미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의 이 투자 주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지는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수요, 누가 공급을 일으키는지 그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공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대다 안 한 차트 꺼내가지고 이거 보고 앉아있어요. 이 차트 보고 연구하고 있다니까 주식을. 저 차트는 이 사람들이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범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주체들이 사고 팔고 한 매매 결과를 기록한 겁니다. 물론 저걸 보고서 과거 그 패턴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 투자 주체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법칙에 대한 이해 없이 차트를 보고 뭐 한다는 것은 헛다리를 짚어도 한참 짚은 거예요. 헛다리 짚은 거예요. 또 그리고 투자 주체에 대한 이해 없이 뭐 기업 재무제표 좀 보고 뭐 EPS 좋다고 뭐 PER 이야기 좀 하고 로우 이야기 좀 하고 하면서 뭐 그래서 좋다 하고 하면 그것도 좀 헛다리를 좀 많이 짚은 거죠. 물론 종합적으로 다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만 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 나한테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근데 뭐 남의 말 듣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고, 이건 정말 답 없죠. 자,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서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안 들어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면 아마 맞든 틀리든 자기 생각대로 쭉 밀어붙이는 고집이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뚝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차트 보고 나는 인생 걸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백날 차트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다니까. 놔두세요 그냥. 차트 보고 하시라고. 알겠죠? 그런 분들 좀 잃어줘야 우리가 돈 벌면 누군가는 잃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해드린 요 내용 있죠? 여러분들 꼭 대략적으로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런 각 투자 주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종합을 해서 이제 실전 종목 분석도 해가고 뭐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강의해드린 내용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